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봄 토픽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항상 수업 들으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오조드백님, 그 다음에 코펜크체님, 그 다음에 VR5002님, 그 다음에 미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잘 지내셨죠? 또 링님 또 오늘 오셨고, 티웬마티님, 아사미님, 도지선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크리스티 우에님, 잘 지내셨죠? 월요일에 보고 또 보니까 더 반갑네요. 티티님, 그 다음에 다말조부님, 렌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신 거 쓰기 수업하는 시간이죠. 월요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던 거 읽기, 듣기 같이 모의고사 풀이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쓰기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아마 쓰기 문제에 대해서 점수도 받고 모의고사 답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맞고 틀렸는지 그 풀이까지 받으셨을 것 같아요. 폴보와 아흐메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선생님 물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쓰기는 하나하나 풀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리고 문제 시작할게요. 지난주와 똑같이 여러분들 시험 봤던 그 곳인데요. 메이든 보이지라고 해서 잠시만요. 메이든 보이지라고 해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기 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읽기와 듣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 문제와 관련해서 쓰기 답까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51번부터 같이 문제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51번 문제 그리고 52번 문제인데 51번, 2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었죠. 대부분 답을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링님, 렌님, 다들 도지선님 일이 생겨서 라고 하셨는데 일이 생겨서 라고 쓰셨으면 정답입니다. 잘 푸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예약 날짜 변경 문의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제목에서부터 뭔가를 예약했는데 그걸 변경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밑에 보면 얼마 전에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을 했대요. 예약한 날은 15일인데 그날 중요한 기억이 있고요. 뒤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에 못 가게 됐다라는 게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왜 못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나타내는 문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앞부분에 중요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무엇이 있는지 명사 나와야겠죠. 은는, 을던. 예,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은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또는 약속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어서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어서 외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표현이 있죠. 어떤 거요? 자, 뒤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잖아요. 부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 원인 나타낼 때 무엇한 타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긴 타세에 못 가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 타세를 쓰면 앞에 나온 이 원인을 원망하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었죠. 원망하는 느낌이 있는 원인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타낼 때 탓에 쓸 수 있고요. 하는 바람에도 쓸 수 있어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데 이 바람에는 어서와 똑같이 긍정적인 원인, 부정적인 원인 둘 다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있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답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 중에 하나 쓰시면 여러분들 다 맞는 답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는 일이 생겨서 일이 있다, 생기다 외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일정이 잡혀 있다, 잡히다 또는 약속이 잡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 이런 표현 외에 중요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정이, 스케줄이 생겼어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잡혀서 잡힌 탓에, 잡히는 바람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크리스티 우에님이 좀 색다른 답을 쓰셨네요. 크리스티 우에님은 선약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이때 선약이 있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단어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선약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 이 선약은요, 먼저 잡은 약속, 내가 먼저 지금 일보다 현재의 일보다 먼저 잡은 약속을 선약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나는 이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못 가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먼저 이 프로그램보다 먼저 잡은 약속이라면 이거 예약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그 전에 과거에 먼저 잡은 약속을 과거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뜻으로 선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약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크리스티 우에님. 아마 여기에서 틀리셨다면 이 선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2점 정도 감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맞는 표현으로 바꾸려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맞는 표현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있기 때문에도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다 보면요, 미님이 이런 답도 쓰셨대요. 모임이 있어서 라고 쓰셨대요. 자,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모이다에서 온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모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모여서 모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모임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계모임, 공부하는 모임처럼 여러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을 잡아서 계속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중요한 사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이 사정에 모임이 생겨서 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 될 것 같아요. 모임이 있어서 또는 지금 연희님이 쓰신 것처럼 모임이 생겨서 라고 써도 맞는 답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빨리 오셨네요. 넘어가서 니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못 가게 되었다라는 상황 나오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뒤에 보면 자, 혹시 날짜 바꿀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가능하면 1월 20일로 예약을 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이미 예약한 날이 15일인데 가능하면 20일로 예약을 이라고 나왔고요. 위에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바꾸다
또는 예약을 변경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습니다. 바꿨으면 합니다. 얻으면 합니다. 같은 말하는 사람의 소망,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법 표현, 무엇하고 싶습니다. 또는 쓰면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바꾸고자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우리 읽기에서 무엇하려고, 무엇하고자, 이 표현은 앞부분이 뒤에 오는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뒤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행동이 의도나 목적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려고나 고자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하다가 붙으면요. 려고 하다, 고자 하다 라는 표현이 붙으면 앞에 나온 동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꼭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하고자 한다. 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바꾸고 싶다라는 것을 문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의 이 의지가 조금 더 추가된다면 단순히 원하는 내용보다, 단순히 바라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추가해서 무엇하고자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강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바람이기보다는 더 강한 소원, 더 꼭 하고 싶다 라는 소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고자 하다, 려고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쓰신 답 보면요. 다른 답 보면요. 이런 답이 있어요. 렌님이 변경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셨고, 도지선님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님은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셨고요. 또 변경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 답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답 보면요. 일단 이 의미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는데 단어는 다 잘 쓰셨죠? 변경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썼고요. 뒤에 보면 가능하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꾸고 싶습니다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가능하다면 이날로 변경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해 주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표현이죠. 어떤 행동 해달라고 요구하는 표현인데, 어떤 행동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경해 주세요 라는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단 여기에서 띄어쓰기가 조금 틀리셨어요. 변경하다 띄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죠.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면 좋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썼고요. 앞부분에 할 수 있으면 이라는 가능성 의미만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성, 이거 바라는 것, 바람, 내가 원하는 것,
추가했기 때문에 밑에 쓰신 무엇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원하는 내용 맞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좀 더 간단하게 쓰면 무엇 해주시면 어떤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바꿔주시면 이 띄어쓰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표현인데 잘 쓰셨네요. 변경할 수 있을지 가능한지 가능성 물어보고 있죠. 을지 붙어서요 물어보는 표현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죠.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문의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았으니까 당연히 알려주세요 라는 답을 쓸 수 있겠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답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쓰신 이 답들 모두 다 맞는 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다 잘 푸셨네요. 다양하게 답을 쓰셨지만 다들 맞는 답을 쓰신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마유님 오셨어요. 마유님 어서오세요. 릴리님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답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릴리님이시군요. 릴리님이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릴리님이 보내주신 답에서는 이 니은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셨어요. 니은 부분에 변경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자, 기억 부분에 릴리님 쓰신 답은 맞는데 이 니은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니은에서 예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제목에 보면 제목에서 예약 변경 문의라고 나와 있죠. 이 변경이라는 것은 원래 했던 예약을 다른 날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약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약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좀 빠졌어요. 위에 쓰신 다른 분들의 답처럼 그냥 예약을 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약을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아어주다 다음에는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좋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별다른 질문 없으실 것 같아서 바로 5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5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 보면 일단은 이 영화에 나오는 배경 음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배경 음악은 이라고 해서 이 주제가 전체 글의 주제가 영화 속 배경 음악이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이 배경 음악이 이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떤 거요? 분위기 파악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흐엉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보면 먼저 나와 있고요. 그러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있기 때문에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달라지겠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 가지씩 볼게요. 자, 먼저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그러나 같은 반대되는 말을 통해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내용은 반대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에 들어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온다. 밑에는 슬픈 음악이 나온다. 서로 반대되죠. 그리고요, 분위기가 나와 있고요. 즐겁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반대돼야 되니까, 반대니까, 밑에는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럼 위에는 즐겁게 느껴진다 라고 답을 쓰시면 쉽게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즐겁게 느껴진다, 분위기가 즐겁게 느껴진다, 또는 느껴질 수 있다,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맞고요.
느끼다 외에도 분위기가 즐겁다고 생각돼요. 즐겁게 생각해요. 여겨진다, 인식된다 라는 단어도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다 라고 쓰죠. 내가 직접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분위기를 느끼다 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문제 기억 부분에서 여기 원래는 목적어, 느끼다에 대한 목적어로 사용되는 분위기가 주어로 사용됐죠. 자, 이처럼 원래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였던 성분이 분위기가처럼 주어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는 피동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비슷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다나 게 되다 붙이면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다 느끼다에 어지다, 여겨지다, 인식되다, 하다를 되다로 바뀐 거예요. 피동이라서. 자, 하다, 되다 이렇게 바뀌어서 기억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피동 잘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자, 밑에 보면 좀 비교하는 문장에서 쉽게 느껴지다 이미 피동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아요. 또 기억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답이 없고요. 느낄 수 있다 도지선님이 쓰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 부분에는 피동의 의미 동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피동의 의미가 아니죠. 앞에 분위기가 주어이기 때문에 느껴지다,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어지다 대신에요 게 되다를 써서 느끼게 된다 이렇게 쓰셔도 맞는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니은 부분의 답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서 답을 결정하는 서술어를 보면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달라지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달라지다 라는 것은요, 앞에 기준이 나와요. 어떤 것이 달라지는 대상이 나오죠? 주어. 어떤 것이 기준. 자,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나오는데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 이 따라 대신에 쓸 수 있는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더 있습니다. 뭐요? 무엇에 의해 달라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모두 다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니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문법 표현, 달라지다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문법 표현을 쓰셨으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내용 보면요.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슬픈 음악이 나오면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음악, 무슨이라는 표현이 있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무슨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끝나는 표현도, 뒤에 표현도 물어보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무엇 하는지, 뭐 먹었는지 이런 표현, 또는 무엇 하는가, 또는 무엇 하느냐, 이거 다 연결하는 말에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요, 위에 정리한 것처럼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는 나오는 가에 따라서, 나오는 야에 따라서 모두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다 외에도 쓸 수 있는 비슷한 단어가 음악이 사용되다,
뭐 영화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음악이 사용되다 피동으로 똑같이 쓸 수 있고요. 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 따라 대신에 에 의해 나오는 가에 의해 나오느냐에 의해 또는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나오는 가를 기준으로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모두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보면 나오는 것에 따라 라고 쓰셨네요. 링님이 나오는 것에 따라 라고 쓰셨고요. 그 다음에 미님이 변경되는 태도. 나오면 도지선님 사용에 따라서 라고 쓰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있었죠, 여러분들. 앞에 무슨은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무슨이 영어로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거 what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슨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어에서도 앞에 what이나 이런 who, where 이런 의문사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 뒤에 끝나는 말도 물어보는 표현을 써야 되죠. 이것처럼 한국어에서 뒤에 문장이 연결될 때 물어보는 의미로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결 표현을 무엇 하는지, 무엇 하는가, 무엇 하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에 하는지 이거 자체도 다 무슨 있기 때문에 의문사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표현과 관련해서 문장 연결해주는 는지 사용했죠.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뒤에 다음 이어지는 문장과 연결됩니다. 이 가가 왔으니까 주어로 연결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요. 글자 잘 보이시나요?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글자를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말이 좀 빠르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무슨부터 물어보는 표현 여기까지가 뒤에 오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볼게요.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먹었느냐를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결정하신다, 정해주신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때는 앞에 무슨 무엇을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표현 무슨이라는 의문사와 연결되는 연결 표현이 다음 뒤에 오는 문장 이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한 목적어로 사용된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무엇 했는지 또는 무슨 는가 무슨 느냐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모든 의문사가 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거 다른 의문사도 한번 볼게요. 누가 그 일을 했어? who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한국어에서 누가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지, 는가, 느냐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문장이 오죠. 이렇게요. 누가 일을 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이 뒤에 문장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또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의문사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누가 대신에 또 뭐 있죠? 뭐 어디 이것도 있죠. 장소를 물어볼 때 어디 어디가 이거는 장소 물어보는 표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시간 물어볼 때 언제 이것도 있죠. 또 무슨과 똑같이 이 what 의미로 어떤 이것도 있습니다. 어떤 다음에는 대신 차이가 이 무슨과 똑같이 뒤에 명사가 와야 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쵸? 언제 지금 링님 쓰신 것처럼 언제 있고요. 왜도 있어요. 마지막 왜 영어 타자 쓰는 게 좀 느려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수업을 안 듣는지 궁금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 안 하는지 안 하느냐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국어 의문사는 이렇게 전체에서 7가지 정도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가, 어디서도 똑같네요. 어디가 또는 어디서, 장소 나타내는 어디서, 또 무엇, 어떤, 왜, 이 정도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문장 올 때는 앞에 있는 문장과 물어보는 표현 연결해주는 의문사 물어보는 표현으로 이 3가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오는 것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요? 앞에 무슨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 는 것 틀렸습니다. 또 다음 쓰신 거 변경되는데도 이거 일단 띄어쓰기 해야겠죠? 변경되는데도 띄어서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는 것처럼 이것도 앞에 무슨 이라는 의문사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나오면이라고 하셨는데요. 뒤에 달라지다 이거와 연결할 수 없죠. 왜요? 앞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달라지다는 앞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어떤 것이 무엇에 따라, 무엇에 의해 또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마지막 사용에 따라서 무슨 음악이 사용에 따라서 라고 하셨는데 음악 사용이라는 것은 직접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접 이용해요. 그럼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겠죠. 이것도 사용 무슨 음악이 라고 앞부분에 주어가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사람들이 감독이 음악을 사용하다. 자, 이게 원래 문장이었을 거예요. 사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 주어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음악이 사용하다 오면요. 이거 피동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사용되다 라고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사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커져버렸네요. 사용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피동으로요. 무슨 음악이 사용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앞에 무슨 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명사형으로 사용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다음에 오는 의문사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오는 는지 는가 느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는 것에 따라 는데도 는 됨에 따라 쓰신 분들 다 틀렸고요. 이거 단어도 오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쓰셔야 되죠. 따라서 위에 오는 이 따라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답 여러분들이 쓰신 이 답들 다 틀린 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분 점수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는 맞으셨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인정됐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하마드 카디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글씨가 커져가지고 좀 줄여야겠어요. 네, 이렇게 답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2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야 하는 것, 첫 번째, 앞에, 음악을 이라는 부분이 주어를 통해서 피동형을 써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답을 채웠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사용된 무슨이라는 의문사와 연결되는 문장으로, 자, 이런 연결 표현들 쓸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셨어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단어들은 좀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 51번, 2번이 조금 좀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51번, 2번과 좀 유사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고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풀어본 51번 문제와 비슷한 51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문제 쓸 동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생각하셔서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서 봤던 문제와 비슷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벌써 답 쓰신 분들이 있으신데 답 쓰신 거 보면 기억 부분에 폴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거 그대로죠. 못 가게 되었습니다. 참석하기 릴리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기가 어려울 것, 어머머, 잠시만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쓰셨네요. 아, 릴리님 실수하셨군요.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똑같이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이유 있고 놓치게 돼서 아쉬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날 비슷한 한국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한 거죠. 기억 부분에는 부정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문법은요. 관련된 일정이 있었는데 가고 싶긴 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이런 무엇 할 수 없다. 부정 또는 무엇 하지 못하다. 부정 또 못 동사 이렇게 문법 부정과 관련한 문법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쓰신 답들 중에 좀 오타 틀린 것 중에 이 무엇 하지 못하다 이 못과 하다를 띄어서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못하다 지 못하다라고 썼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쓰셔야 돼요. 무엇 하지 띄고 못하다 하나입니다. 이거 띄어쓰기도 주의해 주세요. 자, 보면 내용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이라고 나와 있죠. 얼마 전이라는 것은 과거일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이기 때문에 체험을 갔습니다. 과거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보면요. 직접 체험하는 것인데 놀라웠고요. 이 얼마 전, 과거 체험했는데 그 체험했던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다고 했대요. 했는데 또 과거 사용됐네요. 자, 그러면 이미 과거에 프로그램을 갖고 그 과거에 비슷한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것도 이미 놓쳐버린 거죠. 이미 놓쳤어요. 아쉬웠어요. 다 과거입니다. 이거 과거형으로 써야겠네요. 어떻게요? 자,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형. 잘 쓰셨고요. 이 부정표현 못도 잘 쓰셨죠. 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미래네요. 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참석할 수 없었어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거 근데 아까 잘못 봐서 실수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잘 쓰셨네요. 못했습니다. 과거고요. 무엇 하지 못하다. 부정 표현 그대로 사용하셨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없다라는 부정은 사용하셨는데 이 과거라는 시간을 잘못 보셨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또 가기가 일정이 있어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미래로 쓰셨죠? 갈 수 없었습니다.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쓰셔야 합니다. 과거를 잘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띄어쓰기 잘못 쓰셨고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과거 형식으로 쓰셔야겠죠.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현재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쓰셔야겠죠. 이렇게요. 일정이 있어서 참가 또는 참석 또는 가다 다 괜찮습니다. 참가할 수 없었다.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시거나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또는 못 참석했습니다. 못 갔습니다. 이것도 다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이 못 동사 같은 부정 표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동사가 위에서 쓴 이 참가나 참석 같은 한자에서 온 동사들 있죠? 주로 이 동사들이 못 다음에 명사 하다가 붙은 이런 동사들이 부정으로 앞에 못이 오면
좀 문장이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색. 자, 그러니까 못 참석했습니다 는 어색한 표현인데요. 못 갔습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사 다음에 하다 같은 이런 동사 표현들은요, 못 동사보다는 하지 못하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다음에 동사는 명사 다음에 하다 같은 한자어 동사들은 못 동사로 사용했을 때 어색하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넘어가서 니은도 한번 볼게요. 자, 니은에 보면 만약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단순한 잠시만요. 단순한 소원, 소망을 나타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 무엇 하고 싶습니다. 무엇 했으면 합니다. 뭐 아니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되죠. 이거 이미 토픽 시험에 2번 정도 나온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위에서 본 51번 문제는 단순한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문제에서 요구였나요? 변경 한옥체험 프로그램 예약 변경 문의라고 되어 있었죠. 변경 문의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라는 점. 똑같이 바라다, 원하다 똑같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할 때는 위에서 본 것처럼 나의 의지 표현을 나타내는 이런 고자 하다, 무엇 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소원, 소망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신 답 한번 볼게요. 니은에 보면요. 체험하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또 체험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니은에서 가능하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험하고 싶습니다 있고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또 해보고 싶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답들이 여러가지 한국어 문법을 이용하셔서 진짜 잘 쓰시네요. 또 니은에 미님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고 싶습니다도 쓰셨네요. 오사원님이 가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이 정도 답 나왔는데 한번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또 틀린 답은 왜 틀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다 빨간색이라 좀 저도 보기 힘드네요. 이것만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말했던 것처럼 이거 단순한 나의 소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 이거 원해, 나는 이게 소원이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답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고요. 위에서 뭐 체험, 체험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다 여러분들 쓰신 것처럼 답 그대로 쓸 수 있고요. 프로그램 뭐를 해보다, 경험해보다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보면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대로 잘 쓰셨죠? 무엇 하고 싶다, 체험하다 그대로 쓰셔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 쓰셨고요. 있으면 한국 프로그램 꼭 가고 싶습니다. 잘 쓰셨는데요. 보통 여기에 쓰신 것처럼 참석하다 의미의 가다 있죠. 어떤 것에 참석하거나 참여하다 의미의 가다를 쓸 때는 앞에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에 가다 라고 써야 합니다. 어디에 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꼭 가고 싶습니다 보다는요, 앞에 프로그램에 정해진 이곳에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써야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다라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서술어로요. 다음에 보면 체험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여기서는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가보고 싶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소원,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겠죠. 또 뒤에 보면 여기서도 만약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험을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은 앞에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이라는 내용과 맞지 않아요. 그 뒤에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맞지 않겠죠.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요.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하다, 시도하다 관련돼 있는 해보다, 보다 라는 문법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다 띄어야겠죠? 보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다 쓰신 분들이 왜 보다 쓰셨는지 알겠어요. 앞에 전에 제가 51번, 2번 수업할 때 만약에 앞에 한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의미의 보다 뒤에 문법 들어가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띄어쓰기 되어 있는 한 번이네요. 이전에 저희가 비슷한 한국어 문법, 한국어 단어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한 번과 띄어쓰기 한 번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 이 한 번은요, 도전, 시도 의미의 한 번이고요. 뒤에 띄어쓰기 되어 있는 이 한 번은 1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지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번이 띄어 쓴 한 번이 아니라 붙여 쓴 한 번일 때 뒤에 보다가 들어가야 더 정확하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 번이니까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전해본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경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쓰셔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쓰신 분들 여기 띄어쓰기만 잘 체험해, 띄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쓰시면 더 정확히 맞는 답이 되겠죠. 이것도 다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잘 쓰셨어요. 김해철님 프로그램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자, 그런데요, 이제 한국 문화 프로그램 앞에 이 체험하다 라는 단어가 있죠. 이 체험하다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험하다는
내가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보러 가다 라는 것은요, 감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행동을 의로 하지 않고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체험하다, 이 체험 프로그램과 이 보러 가는 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이 체험하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단어든 뭐 만들기 체험, 뭐 아니면 몸으로 하는 뭐 운동회를 경험하다 이런 경우에 써요. 직접 행동하는 것 이런 거죠. 근데 보러 가다는 눈으로만 봐요.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뭐 음악 감상이니까 음악 감상, 또는 전시회는 그림들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보기만 하죠. 전시회를 보러 가다. 또는 뭐 아이들이 연극을 해요. 연극을 보러 가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러 가다도 위에 나와 있는 이 체험이라는 표현과는 맞지 않겠죠. 체험, 경험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몸으로 행동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은 체험, 경험이라고 하고요. 느낄 때 직접 행동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가만히 앉아서 행동하지 않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은 보러 가다, 감상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러 가다도 안 되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 답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52번 유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2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티티님이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저도 설명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거 티티님 질문을 한번 옮겨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잠깐 티티님 질문 보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했던 건데 딱 마침 티티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조금 줄일게요. 위에 첫 번째 51번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렇게 라고 쓰여 있었으니까 이렇게 어디를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쓰셨죠?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가다라는 한국어 서술어는요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 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거죠. 예, 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앞부분에 보통 뭐가 와야 하냐면 이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어디에 가다 라고 해서 이 목적어가 없이 사용되는 목적어가 없이 사용되는 이 서술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가다는 특이하게 이 장소 다음에 를 이라는 목적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가다라는 이 부사를 나타내는 조사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 을을 가다, 어디를 가다라는 목적어 사용되는 것도 맞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원래 보통 이런 것을 자동사,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따로, 목적어 사용할 수 없는 동사 따로 이렇게 보는데 특이하게도 이 가다는 이 목적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이한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사용됐었죠. 뭐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은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니은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끝난 일이죠. 이미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행동이 끝났어요. 이 움직임 자체가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움직임 끝난 일이고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있다면, 이 조건이 이거였죠.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뭐 해보고 싶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은 아직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죠.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앞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을보다 이 에 가다 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 어디로 움직이다라는 그 장소가 나온 경우에,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나타내는 이 조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 움직임의 의미,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또는 어디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어디에 어떤 장소에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차이가 이거예요.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그냥 이런 상황만 나타낼 경우에 갔어요. 이런 것은 과거의 이 상황을 나타내죠. 이런 경우에는 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앞으로 그럴 예정이죠. 움직임을 나타낸 예정일 경우에는 어디에 이 장소,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장소, 정해진 이 장소인 뜻입니다. 에 앞에는 정해진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이라서 특이한 문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티티님이 질문을 마침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가려지네요. 이거 좀 줄여야 되나? 다 잘 보이시죠? 티티님 이 정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HUS 모노부님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앞에 52번 문제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금방 기억 니은 찾아서 쓰실 수 있겠죠. 보시면 뒤에 중요한 역할을 이라고 해서 명사 나와 있어요. 중요한 역할, 명사, 이것을 한다 나와 있고 영화에 나오는 조명은 주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 역할을 한다 자체가 목적어 서술어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 설명이 나와야겠죠. 기억 부분에서는 무엇 하는데 또는 무엇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맞습니다.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는 대, 는 것 쓸 수 있고요. 또 에 사용돼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무엇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중요하다. 무엇에 중요하다. 무엇 하는 것에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뒤에 내용을 이해하면 이 앞에 들어갈 단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리된 부분이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보면 동일한 장면이라도 이 조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영화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영화에 나오는 조명은 무엇을 하는 데 중요해요?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 데에 나타내는 데에 나타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다 외에도 영화의 주제를 밑에 보면 표현하다 나와 있죠. 주제를 표현하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 표현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폴리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같이 쓸게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근데 무엇 하기 위해는 보통 목적이죠. 보세요. 무엇 하기 위해 라고 쓰면 앞 내용이 목적 또는 의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위에 사용하면요. 이 무엇 하기 위해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 하고 싶다, 뭐 어떤 거 하려고 해 라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서 이 려고와 똑같아요. 려고. 그러면 무엇 하기 위해 뒤에 행동을 하겠죠. 뒤에 행동이 나오면요. 앞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는 해야 한다.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뭐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 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영화에 나오는 조명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보다 이 조명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라고 쓰시면 이 기 위의 부분이 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표현하기에, 무엇 하기에 라고는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앞에서 중요하다, 어디에 중요하다,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에 중요하다 나타낼 수 있고요. 주제 표현하다 명사로 바꾸는 거 기 붙여서 표현하기에 중요하다 라고 써도 맞는 답이 되겠죠. 또 다른 답 보면 김해철님이 쓰신 답 기억 부분에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라고 쓰셨는데 뒤에 감정은 안 나오죠. 그냥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주제를 표현한다. 그리고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을 느끼다 라는 건 뒤에 내용과 맞지 않아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링님, 영화의 주제가 결정되는데, 정확히 잘 쓰셨죠?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데 외에도, 우리 위에서 본 52번 문제처럼, 피동형으로 사용해서, 저는 위에서 이 을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냥 사용했지만, 영화의 주제가 라고 해서, 위에 목적어가 이가 주어로 바뀌면 피동으로 바뀌죠. 지금 링님 쓰신 것처럼 영화의 주제가 결정되다, 결정되는데,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타내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잘 쓰셨어요?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기억 부분에? 또 보면요, 밑에 니은에 그러나 같은 장면이라도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면 영화의 주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나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앞에 단어 나오면요, 뒤에는 부정 표현이 나와요. 더 이상 무엇하지 않다, 못하다, 할 수 없다, 또는 뭐 아니다, 또는 뭐 있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부정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니은 다음에 이 부정 표현 이 중에 하나를 써야 하는데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그러나를 사용해서 앞, 뒤 문장이 서로 비슷하지만 반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죠. 밝은 조명 사용하면 어두운 조명 사용하면 서로 반대되고요. 밝고 가벼운 주제를 표현하기에 좋대요. 근데 뒤에서는 영화의 주제가 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고 가벼운 주제를 표현할 수 없다. 영화의 주제가 뭐 더 이상 밝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부정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영화의 주제가 더 이상 밝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영화의 주제가 더 이상 밝고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뒤에 무겁고 심각하게 느껴진다 있으니까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지선님 쓰신 것처럼 느껴질 수 없다. 더 이상 느껴질 수 없다. 어떻게 느껴질 수 없는지도 쓰셔야겠죠. 이 밝고 가벼운 주제 표현하기에 좋은데 영화의 주제가 더 이상 밝고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느껴질 수 없다. 이렇게 쓰셔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밝고 가볍게 느껴질 수 없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니은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면 53번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번이에요. 53번도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먼저 풀어보셨죠?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자, 먼저 같이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보면 전체 문제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배달음식 서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볍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비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보면요. 조사기간 인주시 통계청 나왔고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자 수라고 나왔죠. 변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 똑같이 주제가 제목이 배달 음식 서비스인데 앞에는 이용자 수가 증가했어요. 뒤에는 거래액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서비스를 통해서 음식을 주고 돈을 주는 이 거래하는 그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왜 증가할까요? 당연히 이용자 수가 증가하니까 배달 음식 서비스 많이 사용하면 고객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래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앞부분이 원인, 뒤에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는요,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 이용자 수 증가했어요. 이에 따라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도 증가했다. 쓰셔도 되고요. 따라서 앞에 이용자 수 증가했다. 따라서 거래액도 같이 증가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나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근무 교대 때문에 늦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증가 원인 전망 나와 있는데 이거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죠? 앞에 나온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원인이 두 가지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쓰면 되고 전망은 따라서 앞으로 2025년 있기 때문에요. 2025년에는 이럴 전망이다. 이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53번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글씨 그대로 기억하셔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면 조사기관 나와 있는데 이 조사기관에서 주제 이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쓰고요. 이것은 이용자 수는 연도 숫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첫 번째 2017년 1000만 단위 명에서 마지막 2021년 2500만 명으로 시작할 때는 에서 끝나는 조사 결과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강조해주는 표현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 2000만인데 2000만 명 이상이니까 무려 이 2배 이상 무려 2배 이상 아니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인데 4년 만에 2배 이상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크게 증가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원고지 쓴 거 바로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고지 쓰기에서는 여러분들 띄어쓰기도 같이 꼭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주시 한 칸 띄고 시작했죠? 인주시 통계청에서 이 부분이 출처가 되죠. 이 조사기관. 여기에서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 현황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했더니 이거네요. 배달음식 이용자 수는 2017년 1000만 명에서 단위는요. 앞에 있는 숫자와 띄어서 써야 되죠. 이것에서 2021년 2500만 명으로 4년 만에
2017년부터 21년이 4년이니까요.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자, 접속사 쓰고 그래프 제목 쓰면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에 따라 여기서 쓸 수 있는 것, 앞에 이렇게 증가했더니 거래액도 같이 증가했다. 뭐 이렇게요. 이에 따라 뭐 따라서 뭐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더 있겠죠? 이에 따라 뭐 그래프 이 제목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번엔 자료가 3개니까 2017년 2조 원 단위까지 에서 중간에 자료 하나 더 있죠? 자료 그대로 쓰고요. 이것을 거쳐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 쓰기 좀 그러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쉼표만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9조 원, 그리고 마지막 2021년 25조 원으로 있죠? 보면 에서 처음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전만 찍어도 되고요. 이것을 거쳐 라고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 자료 이것으로, 그리고 증가했다, 늘었다 쓸 수 있겠죠. 여기서 강조 표현 하나 썼어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거 매우 증가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눈에 띄다,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많이 증가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급격히 증가했다, 다 이런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링님이 이렇게 쓰셨대요. 여기서 접속사 표현을 연결 표현으로 이에 따라 거래액 역시 증가했는데 라고 쓰셨대요. 이렇게 쓰셔도 되죠. 이에 따라 연결 표현이고 거래액, 제목이죠?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 앞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반복되는 건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거래액만 쓰셔도 됩니다. 이 거래액 역시, 거래액도 이런 뜻이죠. 이것도 증가했는데 뒤에 증가했다를 여기에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문장이 좀 달라져야겠죠. 어떻게 해요? 증가했는데 2017년 2조 원에서 2019년 9조 원을 거쳐 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9조 원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2021년 25조 원. 이때는요, 이 증가했는데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9조 원을 거쳐 이 마지막 이 조원에 이르기까지 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에 따라 무엇도, 이 결과가 먼저 앞에 왔죠? 증가했는데 어디에서 처음 자료,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이것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면 안 되는군요. 증가했는데 9조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네요. 9조 원에 이르렀다. 왜냐면 뒤에 증가하다가 위에 가버렸으니까. 아니면 9조 원으로 나타났다. 뭐 조사되었다. 9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거 다 괜찮겠죠. 9조 원에 이르렀다. 9조 원으로 나타났다. 9조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렌님 지금 쓰신 것처럼 이에 따라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 역시 증가하였다. 뭐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지금 렌님 쓰신 것처럼 이에 따라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 역시 증가하였다.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배달음식 거래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이니까 이에 대한, 이 거래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몇 조 원, 몇 조 원, 몇 조 원, 이 다음에 뒤에 나올 내용과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에 2조 원에서 뭐 그 다음에 9조 원을 거쳐 25조 원으로 나타났다. 으로 조사되었다. 9조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뒤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쓴 표현 보고 넘어갈게요. 보면요. 여기 연결 표현 2에 따라 써줬고요.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 이거 전체 이 두 번째 그래프 주제 되겠죠? 자, 이것 역시 은는 대신에 이것도 라는 의미. 앞 내용과 비슷하다. 똑같이 증가했다. 라는 거 강조해주는 역시도 대신 써줬어요. 2017년 2조 원에서 2019년 9조 원을 거쳐 2021년 25조 원에 이르기까지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는 로 대신에 으로 대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써줬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원인 전망 부분 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러한 증가 원인은 이와 같은 증가 원인은 쓰고요.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하는 이랬을 뿐만 아니라 이런 데다가 이렇기 때문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원인이 다 가능,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서술어, 동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해요? 앞에 나온 편리한 주문이 가능한 거겠죠. 또 다양한 메뉴 선택하다. 무엇을 선택해요?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한 증가 원인은 증가 원인은 똑같아요. 첫 번째, 배달 앱을 통한 편리한 주문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라고 써도 되고요. 가능한 데다가 라고 써도 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음식 메뉴 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원인은 꼭 과거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에 전망 볼게요. 자, 전망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연결 표현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 괄호 부분 2025년 있으니까 이거 꼭 쓰셔야겠죠. 따라서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앞의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앞 내용에 따라서 뒤의 결과 2025년에는 이렇게 증가할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2025년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되고요. 이것도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전망 첫 번째 쓰고 연결 표현 증가했고 증가했을 뿐더러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두 번째 전망 쓰고요. 끝나는 표현은요. 전망이니까 이럴 것으로 보인다. 미래죠. 미래에 할 것으로 보인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미래 추측 전망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죠. 또 이럴 전망이다, 전망이다, 직접 전망이라는 단어 쓰셔도 되고요. 이제 할 것,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약간 좀 과거에 썼던 그 문법 표현으로는 무엇하리라로 쓸 수도 있어요. 것으로 보인다, 하리라 보인다 똑같습니다. 하리라 추측된다 써도 다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문제에서 좀 오타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쓰신 답에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여기 규모가 원래 맞는 표기는 이렇게 규모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맞춤법은 규모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쓴 답을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 원인 부분이겠죠. 이러한 증가 원인은 첫 번째 원인 배달 앱을 통한 편리한 주문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연결 표현 있고요. 두 번째 답 다양한 음식 메뉴 선택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했습니다.
다음에 전망 부분 보면 따라서 앞으로 2025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할리라 보여요. 할 전망이에요. 다 괜찮죠? 첫 번째, 배달 음식 산업 규모가 증가해요. 그럴 뿐더러 배달. 두 번째, 음식 서비스 규모, 이용 규모 역시 제가 규모를 빠뜨렸네요. 서비스 두 개가 똑같네요. 답이. 배달 음식 산업 규모 증가, 서비스 규모 증가. 서비스 규모군요. 이 서비스 규모라고 바꿔줘야겠네요. 규모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맞겠죠. 지금 도지선님이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좀 답을 쓰셨는데 잠깐 볼까요? 좀 깨끗한 부분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셨대요. 이에 따라서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 원에서 2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9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25조 원으로 도달하기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쓰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한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에 도달하기까지 이런 표현 쓰셨어요. 이것도 좋은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 무엇에 불과했으나 라고 쓰시면 이 앞 내용 있죠. 이 앞에 나온 이 숫자가 매우 작다. 기대보다 매우 숫자가 낮다, 작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랬지만 2019년에는 증가한 다음에 25조 원에 도달하기까지 도달하다. 앞에 제가 쓴 이르다 똑같죠? 이르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써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잘 쓰셨어요? 넘어가서 이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쓰신 답을 직접 다시 생각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쓰신 것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내주신 답인데요. 좀 글자가 흐릿해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옮겨서 써봤어요. 보시면 같이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 또 같은 실수나 아니면 똑같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주시 통계청에서 자, 이거 주제죠?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잘 쓰셨고요. 먼저라고 접속사 써주셨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용 서비스 현황, 이용 현황인데 이 이용 현황 중에는 이 서비스 이용자 수, 그 다음에 뭐 배달 서비스 거래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서비스 이용 현황을. 자,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자 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띄어쓰기 좀 실수가 있어요. 이용자 띄고 수라고 적어야겠죠. 이용자 수는 2017년 1000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증가하여 꾸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꾸준한 결과라는 것은 이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꾸준히 어떻게 됐어요?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꾸준히 아니면 앞에 증가하여라는 말이 있으니까 꾸준한 이용자 증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결과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결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에 이렇게 증가하여 꾸준한 이용자 증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깔끔하게 쓰려면 어차피 앞에 증가하여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0명으로 증가하여 그냥 급격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증가하여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세부적인 내용, 더 자세한 내용,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서비스 이용 현황이고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비스 거래액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먼저 이렇게 쓰셨죠.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현보다는 다음으로 아니면 서비스 이용 현황 중에 앞에서는 이용자 수에 대해서 말했고 여기에서는 서비스 거래액에 대해서 말하니까 한편 배달 음식 거래액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래액은 2017년 2조 원에서 9조 원, 2021년 25조 원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까지는 다 잘 쓰셨죠? 이러한 증가 원인, 배달 앱을 통한 편리한 주문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라고 쓰셨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가능하다는 무엇이 가능하다 라고 써야 합니다.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틀렸죠. 주문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연결 표현은 잘 쓰셨네요. 다양한 음식 메뉴로 인해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뒤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배달 음식 산업 및 규모, 서비스 규모, 이것도 규모라고 바꿔야겠죠.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니까요. 2025년 미래 일이니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나타내는 을 것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신 내용에서 띄어쓰기,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색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조사 잘못 쓴 것, 그리고 뒤에 맞춤법 이 정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54번 봐야 되는데 54번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원고지 이렇게 썼는데요.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보실 때는 원고지 띄어쓰기 같은 것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4번 보도록 할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말 빠르진 않나요? 네, 좋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54번인데요. 아마 쓰기 51번부터 54번 중에 54번이 조금 주제가 좀 낯설다. 내용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아이디어 생각이 어렵다. 라고 문제 풀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와 환경, 이 관련성에 대한 내용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어도 이 위에 글에서 충분히 앞으로 쓸 내용,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을 쓸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먼저 글 보면요. 글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소비 활동이라는 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구매 활동, 소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대부분 바람직한 소비 생활 실천하고 있으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소비도 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문제가 이거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소비. 그러니까 바람직한 소비를 하는 것은 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구나 라는 것 생각할 수 있고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환경은요, 자연 환경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소비와 환경에 가는 관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왜 이러죠?
먼저 자, 앞에 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소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답을 쓰기 편할 거예요. 이 소비라는 게 무엇일까요? 소비. 이 소자가요, 일단 사용하다, 이용하다, 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다 사용하다, 사용해서 없애버리다, 사용해서 없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빗자도요, 물건을 사용해서 없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는 뭐냐면 물건을 내가 직접 그걸 산 물건을 소비해서 다 써버려 가지고 그걸 버리거나 없애는 행동을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죠. 사요. 그리고 이걸 소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음식은 먹고, 운동하는 기구는 운동하고, 뭐 어떻게 이용해서 다 사용을 하죠. 사용한 이후에 남은 것들 어떻게 돼요? 쓰레기로 버려져요. 자, 그럼 이 쓰레기는 자연으로 가죠. 이 자연 환경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 다 쓰고 남은 쓰레기들이 점점 이렇게 썩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비료나 퇴비 같은 것으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이 재료, 다시 다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재료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 썩은 쓰레기가 썩어서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만들면 다시 이것들이 새로운 재료가 되죠. 물건을 쓰는데. 지금 이 나무 나와 있는데 나무 다시 종이가 돼가지고 이 종이를 우리가 사서 소비하게 되는 거죠. 책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 보면 렌님 사용하다, 소비 내용 쓰셨고, 것들, 그렇게 이용되는 것들, 이런 걸 소모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소비와 환경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비하면 결국 환경으로 돌아가고, 환경으로 돌아간 것들이 결국 다시 이 자연 환경을 위하는 것이 돼서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거 관계 무슨 관계라고 하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관계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런 관계? 자, 이런 것을 순환 관계라고도 하고요. 이런 순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밀접한 관계. 서로 밀접하다, 서로 관련이 높다,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밀접한 관계 똑같이 긴밀하다도 비슷한 의미예요. 서로 관련이 높다, 서로 관련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밀접하다, 긴밀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번 문제 소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썼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면 맞는 답이 되겠죠. 서로 순환 관계다, 밀접한 관계다, 긴밀한 관계다, 아니면 이 둘은 소비와 환경은 관련성이 높다 라고 썼어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도지선님 쓰신 것처럼 이 순환관계 이런 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순환관계라는 거,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순환관계 중에 좋은 도움을 주는 순환도 있고 좋지 않은 도움을 주는 관계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도움, 서로에게 더 좋아요. 서로 좋은 도움을 주는 순환 관계. 반대로 서로 안 좋은 도움을 주는 순환 관계. 자, 이거 뭐라고 하는지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순환 관계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1번, 2번.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서로 좋은 도움을 주는 관계를 좋다라는 뜻의 선자를 써요.
선이 착하다 이런 뜻이죠. 선행 학생 이럴 때는 착한 학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안 좋은 도움, 서로 안 좋아요. 서로 피해만 줘요. 이런 관계를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거 나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악순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 순환 관계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번 문제에서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러한 악영향을 준다라고도 써도 되겠죠. 앞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잠깐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이건 단어 잠깐 봤고요. 이 쓰레기, 우리가 소비한 것이 쓰레기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링님이 쓰신 것처럼 이 쓰레기 종류 중에서도 썩는 쓰레기가 있고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거. 이 썩는 쓰레기들은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게 막 이런 미생물들, 자연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걸 먹어서 자연에 좋은 도움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비료나 아니면 또 다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좋은 도움을 준다. 선순환 관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김해철 님이 쓰신 것처럼 친환경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염된 것들, 더러운 물 있죠? 더러운 공기, 뭐 자동차 매연, 이런 오염물들 또는 썩지 않는 쓰레기들, 이런 썩지 않는 쓰레기들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 같은 악순환을 줍니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밑에 보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문제점. 그래야 3번에서 이 해결 방법으로 바람직한 소비 방법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악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람직한 소비를 했어요.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썩는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썩지 않는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를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썩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소비했을 때, 똑같은 의미로 무분별하게 소비했을 때는 자원을 낭비하게 되죠. 이런 거요. 뭐 나무, 석탄, 석유, 돌 이런 것들은 자원을 낭비해요. 너무 많이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걸 고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네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원 고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이 같은 거 들 수 있겠죠. 종이는 썩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썩죠. 자, 그런데 이 종이를 소비하는 것 문제는 종이를 만들려고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낭비되는 거죠. 나무 낭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없어져요. 심는 것보다 나무 잘라서 종이 만드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다. 왜?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그 필요한 재료가, 자원이 없어져 라는 문제점, 영향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썩지 않는 쓰레기. 이거는 썩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 썩는 것, 이거는 썩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예요? 썩지 않으니까 이런 일회용품이나 이런 폐기물 같은 건 썩지 않으니까 다 쌓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환경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링님 쓰신 것처럼 공기, 토양, 물, 오염은 이 두 번째 썩지 않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천연 자원이 줄어든다. 이 자원이 줄어든다. 이 고갈되다라는 거죠. 썩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원의 고갈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미치는 영향 문제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람직한 소비 생활 방법, 이거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죠? 해결 방법.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야 해? 해결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위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이거였어요.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소비했을 때 그 필요한 자원이 없어진다, 고갈된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는 줄이자, 소비를 줄이자, 필요 없는 것들 줄여서, 과소비 줄여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자라는 게 답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이렇게 소비 생활 해야 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자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한 번 쓴 거 다시 쓰기. 뭐 어떤 거요? 종이 한 번 썼는데 이거 다시 뒤로 뒤집어서 사용하자. 이면지 사용하자라는 것도 재활용되죠. 이런 거예요, 이면지. 제가 종이를 앞에 이렇게 썼는데요. 보통 이렇게 앞에 쓰고 버리죠? 그게 아니라 이 종이 뒤집어서 이 뒤에 있는 면도 사용하자, 재활용하자. 이면지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책 같은 경우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다시 이걸 다시 물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종이를 만드는 거죠. 사용한 종이로 다시 종이를 만드는 거. 이거 재활용 종이, 재생지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쓴 종이를 재활용해서 다시 만들어서 쓰는 종이, 재생지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 다시 쓰기,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옷 같은 거, 모자 같은 것들은 다시 사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리려는 거, 이런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물건을 산다. 이런 것도 무분별한 소비, 지나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보면요, 밑에 두 번째, 일회용품 산업 폐기물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오염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되죠. 또 산업 폐기물을 만드는 것들 사용 줄여야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친환경 제품 이용한다. 일회용품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스트로베리님이 안녕하세요 쌤, 혹시 특강 하시나요? 그 다음에 개인 수업 하시면 강의료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1대1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3만원 정도 합니다. 1시간에 3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저의 개인 유튜브 와봄 토픽에서 멤버십 가입하셔도 돼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이건 1대 다죠? 저 혼자 여러 명, 여러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명 수업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멤버십 가입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한 달에 똑같이 3만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요. 위에서 같이 봤던 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소비와 환경은 밀접한 긴밀한 관계, 순환 관계 볼 수 있고요. 소비가 영향이 어떻게 미치나. 너무 많이 소비하면 자원을 고갈시킨다, 낭비한다. 또 잘 썩지 않는 그런 소비는 환경오염, 파괴를 불러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나친 소비를 줄이자, 과소비 줄이자, 재활용이나 중고마켓 이용하자. 잘 썩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소비 같은 경우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 친환경 제품 이용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쓴 거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처음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물건 구입하고 다 쓴 물건을 버리며 살아간다 라고 썼는데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주제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뜻을 쓰시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비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고 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충분히 문장이 자연스럽게 글이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썼어요. 왜요? 소비와 환경을 연결시켜야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구입 소비 활동, 이 소비 활동은 자연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소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 답을 써줘야겠죠? 밀접한 관계. 다음 부분, 이 부분이 이유예요.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표현을 통해서 왜 밀접한 관계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시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원재료, 원래 재료는 자연에서 온다. 그리고 사용이 끝난 제품은 쓰레기로 버려져 다시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연에서 제품의 재료가 오고 이 재료 쓰레기로 버려지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접속사 잘 보세요. 정리하는 겁니다. 앞부분 이 소비와 환경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면 좀 더 어휘를 잘 아는구나. 더 많은 한국어 어휘를 잘 사용하는구나 라는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더 고급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요. 결국 소비와 환경의 관계는 자, 소비와 환경의 관계는 1번 문제 그대로 썼네요. 1번 문제 썼기 때문에 1번 문제의 답 여기 있다 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서로 영향 주고받는 순환관계로 볼 수 있다. 뭐 순환관계이다 라고 써도 맞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문제점인데요. 앞에 접속사 이처럼 썼습니다. 이처럼 앞 내용 관련 지어서 쓰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소비활동과 자연환경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앞에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밀접하다, 순환관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밀접하다, 순환관계다 라는 것을 긴밀하다 라는 단어로 또 바꿔 썼네요. 관련된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쓰기 하면 앞에서 더 고급 표현, 고급 어휘 많이 알고 있는 학생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것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거 두 번째 문제죠. 지나친 소비 활동은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어떤 영향인지 답 써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답이라는 것 알려주는 표현이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다음 더욱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답이 두 가지 있을 경우에 뭐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거나 먼저 뭐 우선 다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 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 답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답이 있다. 뒤에 답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답 쓸 때 더욱이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면요. 자, 자연환경 고갈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썼기 때문에 서술어 이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을 답으로 들 수 있다. 서술어 표현 연결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다.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써도 되죠. 자, 여기서 답이 자원, 환경, 고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고갈되는지, 소비가 왜 고갈로 연결되는지 써줬습니다. 종이 낭비할수록 나무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처럼 지나친 소비는 환경, 고갈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유발하다, 불러오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죠. 종이 사용하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라는 환경이 빨리 사라진다, 고갈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더욱이 두 번째예요. 자, 잘 썩지 않는 일회용품 소비, 잘 썩지 않는 물건을 소비하면 환경에 환경오염이라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좋지 않은 영향, 피해를 주는 관계는 악영향 관계라고 했었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즉이라고 했네요. 앞에서 따라서처럼 위에 쓴 이 두 가지 내용 정리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이 더욱이 부분을 여기서 정리해 줬습니다. 즉이라고 해서 정리 부분이죠. 즉, 소비활동은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라는 악영향,
똑같이 뭐요? 부정적인 영향으로 또 바꿔서 답을 써준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세 번째 볼게요. 앞에서 문제점이었죠.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라는 답이었기 때문에 연결 표현도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위에 나온 문제 해결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라고 써줬습니다. 바람직한 소비가 필요하다 라고 써줬어요. 왜요? 문제가 바람직한 소비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필요하다 써주고 그 다음에 방법 두 가지 써주면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소비하지 말자 라는 거였죠. 이렇게 꼭 필요가 아닌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소비 줄이자, 소비를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을 막아야 한다. 물건 새로 사기보다 이것보다 다시 쓰거나 재활용하거나 중고마켓 등을 이용한 소비, A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이런 문장 표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야 한다. 환경 파괴를 일으키니까요. 자, 환경 오염의 주된 범인, 주된 이유, 가장 큰 이 주범이라는 것은 가장 큰 원인 이런 뜻입니다.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범인 일회용품 소비 줄이는 것만으로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기 바람직한 소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 현명한 소비, 바람직한 소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696자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글로 써줬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학생이 쓴 글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53번 문제 써서 보내줬던 멤버십 학생이 쓴 글인데요. 먼저 이렇게 어떤 내용을 쓸지 이 아이디어까지 먼저 생각을 했나봐요. 보면 위의 내용은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고요. 더 잘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소비와 환경의 관계 보면 소비가 많아지면 과소비가 생겨서 환경오염이 늘어난다. 이렇게 관계를 생각했죠. 네, 두 번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비.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니까 과소비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아져 환경이 오염된다. 라고 썼고요. 과소비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도 생겨서 환경에 악영향이라고 썼어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구매하기 전에 필요한 목록을 정하고 구매하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구매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 만들고 교육하기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노력입니다. 그럼 이거 개인적인 노력이죠. 내가 바람직한 소비 생활 하려면 어떤 노력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건데 답으로 정부에서 이와 관련 규정을 만들고 교육하자 라는 것은 사회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 내가 할 일, 이건 국가에서 할 일, 나라에서 할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물어본 문제와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생각하신 것은 문제와 맞지 않는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릴리님 질문하셨네요. 줄였다와 줄 없다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 예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보면 여긴 줄였다고요. 이건 줄 없다죠. 차이가 뭘까요? 줄였다와 줄 없다. 이 문장에서 차이가 뭘까요? 아, 릴리님, 피동사동 주어 이가 을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을을이 있나 없나 이 차이가 있죠. 자, 을을이 있고요. 주어 보면요, 나예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줄 없다는요, 앞에 보시면 바지가 라고 해서 직접 이 크기가 줄어든 그 대상, 이 물건이 주어로 나오고 있죠. 아, 그래서 이 줄이다, 줄이다는 밑에 써볼게요. 줄이다는 줄다, 그러니까 줄었다의 사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였다는요, 줄게 만들다, 줄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작아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줄다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작아지게 만들었다, 작아지게 했다, 작아지게 시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이즈가 커요. 바지가 좀 커서 그것을 작아지게 했다. 이게 줄였다, 작아지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줄었다는 작아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작아진 그 대상이 나와요. 바지가 줄어들었다, 작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릴리님 쓰신 마지막 답 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흐린데 이거 글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면 제가 밑에 한번 써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서론 이렇게 쓰셨어요. 현재 사회에서 편한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일용품 구매는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해야 기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과소비를 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일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현재 사회에서 편한 삶을 살기에 물품을 구매한다. 근데 물품을 구매하는 건 사람이죠. 보통. 어떤 물건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현재 사회에서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현재 사회에서 물건을 구매한다처럼 보통 주어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앞에 주어로 사회에서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이 사회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가 돼요.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구매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치 영어에서 그런 것과 같아요. 뭐 영어에서 드로잉하면 이 드로잉이 그림 그리다인데 앞에 더가 붙어 있으니까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회에서 구매한다 뒤에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나오고 앞에 사람 주어가 안 나왔을 때는 앞에 이 현대 사회에서 부분이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이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는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라는 뜻이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라는 이 사람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사회에서는 뭐 현재보다는 현대로 나타내는 게 더 좋아요. 현재는 과거, 미래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현대는 이 시간 표현보다 조금 더 큰 표현이죠. 이 어떤 시대, 사람이 살고 죽는 그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대라고 나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한다 라고 써야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러한 일용품 구매는 이라고 쓰셨는데요. 앞에서 다양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용품이라고 바뀌었어요. 일단 일회용품이겠죠. 여기서 앞에서 다양한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러한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면 이러한 물품 구매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좋고요. 이 전체 다양한 물품 중에 일회용품에 대해서 말하려면 다양한 물품 중에 한 가지죠. 그럼 그중 일회용품 구매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바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이라는 건 앞에 나온 명사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물품 구매라고 써야 되고, 다양한 물품 중에 한 가지 나타낼 때는 그 중에서 일회용품 구매는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 구매는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해야 기구에 필요 주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해야 기구가 아니라 이거 지구겠죠.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야겠네요. 지구에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과소비를 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소비가 환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여기서도 오타 있죠. 영향을 무엇일까 안 돼요. 왜요? 주로 무엇은 무엇일까?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영향을이 아니라 영향은 무엇일까? 이렇게 바꿔야 맞는 문장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서론 부분 잘 쓰셨고요. 그러면 다음 부분의 첫 번째 문제 시작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환경과 소비의 관계니까요. 관계 보면 먼저 소비와 환경은 여러 관계가 반드시 있다. 강조 표현 반드시 써주셨는데 좋아요. 이런 표현 반드시 있다. 좋습니다. 자, 그 중에 필요한 것보다 더 구매하면 과소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소비가 발생되면 환경 오염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좋네요.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연결해서 쓰고 있죠. 지금 릴리님 쓰신 거 보면 여러 관계가 있는데 더 구매하면, 많이 구매하는 것을 과소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소비 발생하면 환경 오염 미칠 수 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쓰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중에 라는 것은요, 여러 관계 중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관계에 대한 표현이 뒤에 환경오염을 미친다, 악영향이다, 이 관계 중에 어떤 영향인지, 그 중에 이렇게 필요한 것보다 과소비가 발생하면, 환경에 오염을 미치는 어떤 관계, 악영향, 안 좋은 관계가 발생한다, 안 좋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요. 여러 관계가 있다. 이렇게 썼고, 그 중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관계 중에 이렇게 되면 이런 안 좋은 관계가 된다.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좋아요. 여러 관계, 이 중에 이 관계 중에 어떤 관계인지 뒤에 연결해서 쓰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보다는 그냥 여러 관계가 있다 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구매하는 걸 과소비라고 하는데, 과소비 발생되면 환경오염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여러 관계가 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리고 뒤에 정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소비율이 증가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도 많아졌으니 환경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여기 다시 한번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써주셨네요.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많이 소비하면 공장에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악영향을 준다. 또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쓰셨죠. 좋아요. 앞에 서론 부분에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나 단어 부분 틀린 것 외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 잘 쓰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으로 접속사 잘 써주셨고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띄어쓰기도 잘 하셨네요. 자, 예를 들어 과소비로 인한 영향은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배출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환경 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 볼게요. 다음으로 자,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쓰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나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소비가 뭔지 쓰는 거였죠. 앞에 관계였으니까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과소비로 인한 영향, 사용하지 않은 물품인데 여기서 오타 있죠. 이 물품이라고 바꿔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품을 발생되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물품을 발생하죠. 목적어 있으면 이 하다를 되다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목적어 있으면 피동 안 된다. 되다 안 된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고 이게 영향이 되겠죠? 답 잘 쓰셨네요. 환경 오염을 만들 수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배출에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배출도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쓰셨는데요. 이 부분 있죠. 환경오염 발생하면 사람들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고 생활하기 힘들어진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와 관계가 없죠. 문제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 여기서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답이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에 대해서만 맞게 쓰셔야겠죠. 앞부분은 이 단어 틀린 것 외에는 괜찮게 다 잘 쓰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면요. 따라서 앞으로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거 좋네요. 처음 시작하는 걸로 예를 들어 구매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목록하고 물품을 충분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조금 어색하죠? 과소비를 예방 할 수 있는 노력이다. 예방 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 부분 문장 좀 어색해서
다 쓴 이후에 같이 고쳐보겠습니다. 자, 또는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뭐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쓰셨는데요. 앞에서 이미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서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나의 개인적인 노력을 쓰라는 건데,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죠. 국가 정책은 전체 국가의 노력, 국가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어떤 노력인지 다음에 나와요. 예를 들어 구매하기 전에, 물건을 사기 전에 필요한 것을 목록하고 라고 쓰셨는데, 이 목록하고 보다는 필요한 것을 목록화하고 라고 쓰거나, 목록으로,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정하고, 뭐 아니면 목록을 만들어 계획하고 라고 쓰셔도 됩니다. 목록 자체가 계획표예요. 어떤 물건을 살지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록하고 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록화한다,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또는 목록으로 정한다, 또는 목록으로 만들어서 계획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획하고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무엇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필요한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노력,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데, 목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과소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연결이 조금 어색해요. 목록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소비를 위한 노력이고요. 만들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 목록화하면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으로 만들면, 목록으로 정하면, 또는 목록을 만들어서 계획하면 물품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것도요. 앞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족하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것도 좀 어색하죠.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이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뒤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 정부에 대한 노력 부분은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앞에 처음에 쓰신 것처럼 그 릴리님이 예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노력이다 라고 끝내시려면 뭐뭐 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뭘 예방할까요?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무엇 하는 것이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쓰셔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필요한 물건을 목록화하여 미리 정해서 물건을 사러 간다. 이 가는 것이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쓰신 문장처럼 이 표현을 쓰시고 싶다면, 이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쓰고 싶다면 앞에 무엇 하는 것이,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앞에 행동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이 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 노력이 된다. 서술어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생 글 쓴 것까지 함께 분석해서 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각자 다 잘 쓰셨을 것 같은데
루날리 님이 쇼핑 리스트를 짜서 라고 하셨는데요. 쇼핑 리스트. 그렇죠. 쇼핑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 목록 만들기입니다. 목록 만들기. 똑같아요. 목록을 만들어서 목록을 정해서 또는 살 물건을 미리 정해서 써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쓰기 문제 함께 풀어보셨는데 잘 이해되셨나요? 혹시 오늘 수업에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따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픽 시험 전에 모의고사 문제 푼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푸신 문제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전체 공개 수업으로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다른 분들, 일반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번 주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주 시험 보시는 분들 편한 마음으로 토픽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일반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전 마지막으로 문제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